오후 2시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잠깐 앉아본 적 있으신가요? 햇빛은 길게 내려앉고 길 건너 슈퍼 앞에는 과일 상자가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버스가 오면 타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목적지가 늘 분명했습니다. 회사, 병원, 학교 행사, 잠 보는 시점, 누군가를 데리러 가는 길. 그런데 일을 내려놓고 나니 이상하게도 시간이 많아졌는데 갈 곳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정류장 의자에서 시작해보려 합니다. 어디 큰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를 꼭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버스 창가에 앉아 동네를 한 바퀴 돌며 내 마음이 아직 바깥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조용히 확인하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을 하던 시절에는 길이 늘 명령처럼 다가왔습니다. 몇 시까지 도착해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무슨 일을 끝내야 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은 이동수단이었지 마음을 쉬게 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창밖은 스쳐 지나가는 배경이었습니다. 거리에 나무가 새잎을 내는지 빵집 간판 아래에 작은 화분이 생겼는지 공원 벤치에 누가 앉아있는지 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뒤에는 반대로 길이 너무 느슨해집니다. 꼭 나가야 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집 안에 있으면 편한데 편한 만큼 마음이 조금씩 좁아지는 날도 있습니다. 현관 앞 신발은 그대로 있고 달력의 빈칸은 조용하고 휴대전화는 별일 없이 잠잠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갈 곳이 없어진 건 아닐까? 세상이 나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대표님, 아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갈 곳이 줄었다고 해서 삶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날에도 사람은 바깥과 다시 인사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분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68이 된 그는 오전 내내 집 안에서 서성였습니다. 신문을 펼쳤다가 접고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고 텔레비전을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 하루가 끝난 것도 아닌데 벌써 저녁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괜히 재킷을 걸쳤습니다. 누가 부른 것도 아니고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관문을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그는 조금 민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간다고 할까? 은행에 간다고 할까? 그런데 정류장에 도착해보니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가방을 들고 각자의 생각을 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그를 편하게 했습니다. 그는 오는 버스 중 가장 익숙한 번호 하나를 골라 탔습니다. 예전에는 출근길에 늘 보던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내릴 곳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손잡이에 손을 올리고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동네가 지나갔습니다. 오래된 세탁소가 아직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이들 교복을 맡기던 곳이었습니다. 골목 안분식집은 간판이 바뀌었지만 유리문 앞에 놓인 작은 의자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그 의자를 보며 웃음이 조금 났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것들이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뀐 것도 있고 그대로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랬습니다. 직함은 사라졌고 출근 가방은 가벼워졌고 누가 오늘 일정을 묻는 일도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볼 수 있었고 오래된 길을 알아볼 수 있었고 마음속에서 작은 기억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버스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정류장마다 섰고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누군가는 장바구니를 들고 탔고 누군가는 병원 봉투를 조심스레 품에 안고 앉았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만 이렇게 목적 없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 사람들은 저마다 말하지 않은 사정 하나씩을 들고 움직이고 있구나. 목적 없는 외출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합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목적 있는 삶에 익숙했습니다. 무엇을 하러 가는지, 왜 하는지, 결과가 무엇인지 묻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나가는 일, 그냥 앉아있는 일, 그냥 돌아오는 일이 쓸모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결과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공원 벤치에 10분 앉아 있었을 뿐인데 숨이 조금 트입니다. 어떤 날은 시장을 지나오며 파 한 단 냄새를 맡았을 뿐인데 저녁을 차릴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날은 버스 창가에서 낯익은 골목을 보았을 뿐인데 내가 아직 이 동네의 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돌아옵니다. 그런 회복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표에 적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다시 하루 안으로 데려오는 힘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70둘의 한 여성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한동안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시장에 갈 때 버스를 탔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으면 남편은 늘 창가를 양보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남고 보니 창가 자리가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집 앞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두 정거장만 가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날까봐 창밖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천천히 언덕을 넘을 때 창밖으로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빈 운동장이었는데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는 그대로 있네. 그 말 한마디가 그날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두부 한 모를 샀습니다. 거창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식탁에는 며칠 만에 따뜻한 국이 올라왔습니다. 버스를 탄 일이 국 한 그릇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작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가끔 외출을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외출이고, 멀리 가야 여행이고, 돈을 써야 기분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 많은 날에는 큰 외출보다 작은 순환이 더 필요합니다. 집에서 나와 정류장까지 걷고,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지나고, 다시 돌아오는 일. 그 과정에서 몸은 오늘의 공기를 만나고, 눈은 바깥의 움직임을 보고, 마음은 혼자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멀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집 안에만 두지 않고 잠깐이라도 바깥의 시간에 앉혀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께 버스 타기가 편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날도 있고, 교통이 복잡한 동네도 있고, 낯선 길이 부담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버스를 꼭 타라는 숙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은 목적지를 크게 정하지 않아도 바깥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스가 어렵다면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걸어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 의자에 잠깐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집 앞 편의점까지 다녀오는 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일입니다. 오늘도 나는 세상 밖에 잠깐 나가도 되는 사람이다. 오늘도 나는 길 위에 앉을 자리가 있는 사람이다. 버스는 참 묘한 공간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잠시 같은 방향으로 앉아갑니다. 아무도 내 사정을 자세히 묻지 않지만 모두가 각자의 사정을 품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이어폰을 꽂고 있고, 학생은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있고, 장바구니를 든 사람은 다음 정류장을 기다립니다. 그 안에 앉아있으면 외로움도 조금 덜 특별해집니다. 나만의 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끔 품고 다니는 조용한 무게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외로운 날에도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갈 곳을 잃은 날에도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삶의 길이 한 번 바뀐 뒤 새 길의 속도를 익히는 중입니다. 옛말에 길은 걸어야 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새 길을 만든다는 것은 꼭 먼 곳을 개척하는 일이 아닙니다. 늘 보던 정류장을 새롭게 보는 일일 수 있습니다. 늘 지나치던 시장 입구에 천천히 서보는 일일 수 있습니다. 늘 목적지로만 보던 병원 앞길을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 풍경으로 바라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길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도 길이 있습니다. 오래 닫아두면 마음의 길도 좁아집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외출을 반복하면 마음속 길도 다시 조금씩 넓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한 정거장 더. 모레는 돌아오는 길에 빵집 앞을 지나보기.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버스 한 바퀴에는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를 다시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익숙한 곳을 보지 못하고 삽니다. 매일 보던 길이라서 보지 않고 늘 있던 가게라서 지나치고 오래 산 동네라서 새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가에 앉아 천천히 지나가다 보면 동네는 의외로 많은 표정을 보여줍니다. 새로 생긴 꽃집, 문을 닫은 세탁소, 간판을 바꾼 약국, 오후 햇빛이 드는 횡단보도. 그것들은 말없이 알려줍니다.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지만 당신도 그 변화 속에 아직 함께 있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이 동네의 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붙여보자면 오늘의 한 정거장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몸이 괜찮은 시간에 집 근처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어갑니다. 버스를 꼭 타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정류장 의자에 앉아 버스 2대만 보내도 좋습니다. 만약 마음이 괜찮다면 익숙한 번호의 버스를 타고 한두 정거장만 가봅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 돌아옵니다. 가방에는 물 한 병, 작은 휴지, 교통카드만 있으면 됩니다. 목적지는 크게 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도착이 아니라 나를 데리고 나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와서는 종이에 한 줄만 적어봅니다. 오늘 창밖에서 본 것 하나. 예를 들면 슈퍼 앞길 상자, 공원 벤치의 햇빛, 버스 기사님의 짧은 인사. 이 한 줄이 생각보다 오래 마음을 붙잡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류장 의자에 앉아있을 누군가에게 편지처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오늘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그 마음을 너무 혼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래도록 해야 할 일이 많았던 사람에게 갑자기 생긴 빈 시간은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낯설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 낯설은 삶이 새 모양을 찾는 과정입니다. 목적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한 정거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나무 한 그루, 문 닫힌 가게 하나, 길 건너 천천히 걷는 사람 하나가 당신에게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아직 길은 있습니다. 아직 바깥은 당신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당신에게는 돌아올 집도 있고 다시 나갈 문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이 조금 무겁다면 신발을 신는 것부터 시작해보십시오. 대단한 결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정류장까지 가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아주 작게라도 바깥과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데리고 나왔다. 그것만으로도 참 잘한 일입니다. 한 정거장이라는 말에는 작아서 좋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고 인생을 크게 고치려고 합니다. 생활을 바꾸려면 계획표를 새로 짜야 할 것 같고, 외로움을 덜려면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할 것 같고, 몸과 마음을 챙기려면 대단한 결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날에는 큰 결심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보다 오히려 멈추게 합니다.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버스 안 정거장은 실패하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타기 싫으면 타지 않아도 됩니다. 정류장까지 갔다가 돌아와도 됩니다. 앉을 자리가 없으면 다음 버스를 기다려도 됩니다. 그 작은 여유가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삶은 다시 시작할 때마다 큰 북소리를 울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통카드를 주머니에 넣는 작은 소리로 시작합니다. 운동화 끈을 한 번 고쳐매는 손끝으로 시작합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 정류장 점검판이 바뀌는 조용한 순간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작은 시작은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나는 아직 오늘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나는 아직 나를 데리고 나갈 수 있구나. 이 신호 하나가 긴 오후를 조금 덜 막막하게 만들어줍니다. 돌아오는 길도 중요합니다.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일은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합니다. 집 안에만 있을 때는 집이 때로 답답한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벽도 그대로고 식탁도 그대로고 시계 소리도 그대로라서 마음이 갇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잠깐 바깥을 보고 돌아오면 같은 집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현관의 신발이 나를 기다린 것 같고 주방의 컵이 반갑고 창가의 빛이 아까보다 부드럽습니다. 사람에게는 떠나는 힘만큼 돌아오는 힘도 필요합니다. 먼 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아 집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아주 작게 확인합니다. 나는 나갈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생각보다 든든합니다. 인생 후반의 하루에는 이런 든든함이 자주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하는 든든함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조용히 건네는 든든함입니다. 오늘 내가 나를 버려두지 않았다는 감각. 그 감각이 있으면 저녁이 조금 덜 쓸쓸합니다. 혹시 버스 안에서 예전 생각이 많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생각을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 함께 탔던 사람, 출근길에 보던 거리,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던 젊은 날에나 그런 기억이 올라오면 마음이 먹먹할 수 있습니다. 먹먹함은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살았고 그만큼 많은 길을 지나왔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기억이 오늘의 나를 너무 세게 붙잡지 않도록 창밖의 현재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지나가는 나무, 지금 정류장에 선 사람, 지금 버스 안의 작은 진동, 과거와 현재가 함께 있을 때 사람은 조금씩 균형을 찾습니다. 과거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를 품고도 오늘의 창밖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천천히 배워가는 새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나가지 못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정류장을 떠올린 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길을 내기도 합니다. 내일 신발을 한번 바라보고 모레 현관문을 열어보고 그 다음 날 정류장까지 가도 늦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는 길도 길입니다. 당신의 속도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한 정거장은 언제나 오늘의 몸과 마음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버스 창가의 좋은 점은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밝은 얼굴을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는 질문에 그럴듯한 대답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됩니다. 창밖을 보고 숨을 고르고 지나가는 길을 눈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사람은 가끔 그런 무언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말없이 창밖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한 날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집 안에서만 맴돌던 생각이 조금씩 풀립니다. 마음은 억지로 설득한다고 바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경은 마음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며 보여줍니다. 저기 나무가 있고 저기 사람이 있고
저기 오후가 있다고 말입니다. 한 정거장 외출을 더 쉽게 만들려면 준비를 아주 작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 가까이에 가벼운 겉옷을 걸어두고 교통카드는 늘 같은 주머니에 넣어둡니다. 물병은 반쯤만 채워도 됩니다. 가방이 무거우면 외출은 시작하기 전부터 부담이 됩니다. 신발도 오래 걷기 위한 신발이 아니라 잠깐 나가기 편한 신발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단한 준비가 아니라 마음이 망설일 때 손이 바로 닿는 작은 준비입니다. 사람은 큰 결심보다 작은 배치에 더 자주 움직입니다. 오늘은 현관 앞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것만 해도 됩니다. 내일은 정류장까지 걸어가고 모레는 버스 2대를 보내며 앉아 있어도 됩니다. 그렇게 천천히 하면 외출은 숙제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 됩니다. 돌아온 뒤에는 자신에게 점수를 매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몇 정거장을 갔는지, 얼마나 오래 걸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데리고 바깥 공기 앞에 세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집에 돌아와 컵에 물을 따르고 창문을 조금 열고 오늘 본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슈퍼 앞길 상자였을 수도 있고 버스 안 손잡이의 흔들림이었을 수도 있고 기사님의 짧은 인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가 오늘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기록을 길게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 달력 한쪽에 동그라미 하나만 쳐도 됩니다. 그 동그라미는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한 성과가 아니라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그 표시가 하나, 둘 쌓이면 오후가 조금 덜 막막해집니다. 인생 후반의 길은 젊은 날의 길과 다릅니다. 빠르게 달려서 무언가를 증명하는 길이 아닙니다. 천천히 걸으며 내가 아직 세상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목적지가 흐릿한 날에도 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버스는 오늘도 오고 정류장 의자는 오늘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창밖의 나무는 계절을 조금씩 바꿉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 무리하지 않고, 그러나 완전히 멈추지는 않은 채로 말입니다. 오늘 나가지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내일 신발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도 어렵다면 모레 현관문을 한번 열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천천히 가는 길도 분명히 길입니다. 당신의 속도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외출은 가족에게도 조용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버스 정류장에 잠깐 다녀왔다고, 창밖에 능소화가 피었더라고, 그렇게 한마디만 전해도 충분합니다. 가족은 때로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살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럴 때 아주 작은 바깥 이야기 하나가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걱정시키려고 꺼내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루를 만났다는 소식으로 전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듣는 사람에게도 안심이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오늘 집 안에서만 웅크리고 계신 것은 아니구나. 아직 동네의 빛을 보고 계절을 느끼고 스스로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안심은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서로를 고치려 하기보다 서로의 하루를 조용히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혹시 혼자 버스를 타는 일이 아직 두렵다면 처음에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2시처럼 사람이 너무 붐비지 않는 시간, 날이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 시간, 몸이 가장 편한 시간을 고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오늘은 15분만 바깥에 있자. 그 이상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시작이 무거워집니다. 15분은 작지만 하루의 방향을 바꾸기에는 충분합니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버스 번호를 세어보아도 좋고, 건너편 가게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아도 좋고, 사람들이 건널목 앞에 서는 모습을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세상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작은 증거를 모으는 일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느 순간 내가 예전만큼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나를 만납니다. 그 느낌은 참 아픕니다. 하지만 필요라는 말은 꼭 일을 맡고 누군가를 돌보고 바쁘게 움직이는 데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잘 데리고 살아내는 일도 필요입니다. 내가 나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는 일도 필요입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동네를 보는 일은 작아 보여도 사실은 나를 다시 내 편으로 데려오는 시간입니다. 오래 쓴 사람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도 나에게 오후 한 조각쯤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 오후 한 조각이 내일의 마음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반복되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나는 아직 내 하루를 조금씩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 깨달음은 작지만 오래 갑니다. 다음 날에도 같은 길을 완벽하게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의 나에게 가능한 만큼만 서두르지 않고 오늘의 숨에 맞춰 아주 천천히 다시 바깥과 인사하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용히 닿았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일의 한 정거장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인생 후반의 시간을 겁주지 않고 천천히 함께 바라보는 라디오로 남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십시오.